생산성보다 임금이 높기 때문에 기업에서는 채용을 안 하려고 하는 경우가 많아지겠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경제 상황처럼 어렵다고 한다면 아마 뭐 대기업도 그렇고 중견기업도 중소기업도 여러분들 취업 준비생들 특히 신입사원들 채용을 줄이려고 할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떤 준비를 해야 되냐면 생산성이 바로 나오지 않을 거라는 기대를 조금 깨주시면 됩니다. 이제 그러한 방법들이 여러 가지 활동들이 있는데 인턴 활동을 좀 했다라고 하든지 직무와 관련된 경험이 있다라고 한다든지 직무와 관련된 자신의 능력을 어필할 수 있는 직업 훈련을 받는다든지 이러한 형태로 준비를 해놓고 이력서를 제출한다고 한다면 이 사람이 일에 대한 경험이 조금 있는 것 같네 라고 하니까 부담이 덜한 거죠. 노동시장과 관련해 가지고 노동 수요는 산업의 파생 수요이다 라는 부분이 있거든요. 이건 이제 제가 노동경제학을 이제 석사를 하고 박사 이제 과정을 마치고 지금 논문을 준비 중인데 이건 노동경제학에서 나오는 내용입니다. 이제 경제학에서 노동 분야, 사람을 더 넣어서 새롭게 파생된 그런 분야 있는데요. 말이 어렵지만 쉽게 생각하시면 이렇게 됩니다. 산업이 있어야 노동 수요가 생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최근에 저희가 코로나 상황이 오고 나서 IT 업종에서 붐이 한번 일어났었죠. 비대면의 이제 전환 이렇게 해서 그 개발자분들의 산업이 엄청 커졌죠. 그러니까 산업이 뭔가 굉장히 붐이 일어났던 거예요. 성장을 하거나 필요해서. 그런데 노동에 대한 수요는 정해져 있었죠. 왜냐하면 개발자들을 준비했던 사람이 그 붐에 따라서 급격하게 바로 변화가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몇 년 동안의 교육을 통해서 노동자들의 수요가 이제 만들어지게 되는 건데 산업이 먼저 커버리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났냐면 개발자들의 임금이 갑자기 올라갔습니다. 왜냐하면 산업은 커졌는데 노동 수요는 작으니까요. 그래서 이제 개발자들 모시기 위해서 보너스 정책 아니면 급여와 달리 줄 수 있는 다양한 복리 후생들도 만들어냈고 급여도 전반적으로 올라갔죠. 그런데 우리가 비대면이 해제가 됐잖아요. 코로나 이제 종식 선언을 했고 그러다 보니까 그때 한참 이제 비대면 사회를 준비했던 개발 영역의 일부 산업군들 그런 산업군들이 타격을 받기 시작한 겁니다. 이게 계속 비대면이 갔다고 한다면 우리가 개발하는 것들이 성공을 해서 산업이 성장을 해야 되는데 일부 산업들은 깨지게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개발자들은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면 갑자기 이제 개발자들 명예퇴직, 그 다음에 권고사직, 급여도 떨어지는 이런 현상이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개발자의 사례를 지금 이제 설명드려서 노동 수요는 산업의 파생 수요라고 이제 설명을 드렸는데 산업이 성장하는 곳과 떨어지는 곳, 거기에 따라서 노동 수요도 바뀐다는 겁니다. 그건 너무 당연한 인치예요. 지금 이 부분과 관련해서 이제 어떻게 또 하나 설명을 드릴 수 있냐면 예를 들어서 영상을 보시는 이제 취업 준비생들 중에 인사팀을 희망하는 친구분이 계신다고 합시다. 인사팀이라고 하면 모든 회사에 인사팀이 있습니다. 근데 산업이 성장하는 회사에 인사팀에 지원을 하게 되면 그 산업이 성장하게 된다라는 조건 그리고 그 회사가 성장하고 매출이 올라가는 조건에 따라서 그 인사팀의 급여가 조금씩 따라 올라가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제 매출과 관련된 부서와 이제 지원 부서가 있다고 한다면 지원 부서는 급여의 이제 평균 수준으로 따라 올라가게끔 되거든요. 그래서 산업이 잘 되는 곳에서 인사팀을 했을 때의 급여와 산업이 쇠퇴하고 있는 곳에서 인사팀으로 갔을 때의 급여는 아무래도 차이가 발생을 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이게 어떤 말씀인지 이해가 되실까요? 예를 들어서 빅히트 엔터테인먼트라고 해봅시다. BTS가 한참 성장할 때 성장하지 못했을 때의 인사팀과 성장을 했을 때의 인사팀 급여는 얼마나 바뀌었을까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어떤 회사가 카카오라고 해봅시다. 카카오가 잘 나갔을 때의 인사팀의 급여 그리고 지금 카카오가 조금 줄어들고 있을 때 급여 이게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지금 단적으로 이제 설명을 드리긴 했지만 카카오가 물론 그렇다는 건 아니고요. 산업이 성장하는 곳에서 선택한 내 직종 아무래도 그 산업을 떠나서 이제 그냥 회사만 지원하는 것보다는 조금 더 유리할 수 있다라는 것들을 이제 설명을 하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가 이제 1953년도에 전쟁이 끝나고 나서 농업부터 시작해서 경공업, 중화학공업, 그 다음에 뭐 ICT, 뭐 바이오 테크놀로지, 나노 테크놀로지 이렇게 이제 개발을 진행하려고 했다가 IMF 터지고 나서 이제 크게 성장했던 사업은 ICT라든지 컬처 테크놀로지 그러니까 문화산업 쪽에서는 이제 많이 발전이 됐거든요. 그런 기업들은 뭐 네이버라든지 아니면 우리 뭐 BTS라든지 이런 산업군은 굉장히 많이 성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앞으로 시대라고 한다면 4차 산업혁명에서 이제 AI, 블록체인 이건
얼마 전에 나온 것 같은데 벌써 오래된 이야기가 돼버렸네요. 지금 이제 챗GPT가 나오면서 모든 걸 다 바꿔버렸고, 앞으로 여러분이 고민할 때 어떤 산업군이 계속 유지를 하면서 성장을 할 것인지, 그러면 그 산업군에 있는 회사는 무엇인지, 그 회사에서 내가 갈 수 있는 직종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판단하는 게 아무래도 그냥 단순히 내가 할 수 있는 회사가 여기야 라는 접근보다 조금 더 유효할 수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 노동시장에 보면 이중노동시장이라는 그런 개념이 있습니다. 이중노동시장. 뭔가 이중이라고 하니까 나눠져 있는 것 같죠? 그래서 이중노동시장에는 1차 노동시장이 있고 2차 노동시장이 있습니다.